많은 분들이 지금 1,300원대 후반대라서 왜 내가 달러 투자를 하기가 참 너무 환율이 높은 거 아닌가? 지난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10년 정도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때는 1,100원대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환차손 엄청 입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0년 전 기준 레벨로는 돌아가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동안 환율 전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별로 없는데 오늘은 모처만에 원달러 환율 현재 1,380원 근처에 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투자 자문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료 사이트를 유료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마이크로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무료 자료 아닙니다. 이게 유료 자료라서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자료인데요. 이 마이크로밴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시아의 주요 통화들의 적정 환율을 좀 계산을 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CNY는 위안하고 이렇게인데 그 중에 우리가 KRW 원화 전망 좀 보도록 할게요. 6월 14일 기준으로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85원인데 달러 대비 적정 환율을 계산한 이 마이크로밴드에서 한 방식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PPP라고 해서 구매력 평가설로 봤을 때는 1,300원 정도 보네요. 생각보다 적정 환율이 낮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1,200원, 1,100원 보지 않고 1,300원 정도, 구매력 평가로는 1,300원 정도 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로 적정 환율 계산을 해봤는데 2년 국채 금리로 1,355, 5년 국채 금리 차로 1,360,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 차로 1,365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구매력 평가 모델로 계산하거나 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로 원달러 환율을 적정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1,300원대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반적으로 지난 한 20년간 환율을 보면 한 1,100원대가 일반적 환율이라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대가 적정 환율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정상화되면 그 환율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적어도 이렇게 PPP 구매력 평가라든지 양국 간의 금리 갭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1,300원대 정도 레벨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에서 한번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 지난 10년간의 원달러 환율, 이게 밴드입니다.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게 1,100원에, 1,000원에서 1,200원 초반대까지가 코로나 직전, 지난 10년간의 평균 밴드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 평균 환율이 1,120원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1,300원대 후반대라서 왜 내가 달러 투자를 하기가 참 너무 환율이 높은 거 아닌가? 나중에 지난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10년 정도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때는 1,100원대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환율이 거기까지 돌아가면 환차손을 엄청 입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코로나 전 10년 전 기준 레벨로는 돌아가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떤 거냐면 보시는 바처럼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요. 지난 한 15년 동안 최근까지 해서 요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때 계속 보시는 바처럼 요때까지가 대충 우리가 방금 처럼 환율이 1,100원대 박스권 움직였던 구간이고요. 요거는 최근에 금리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던 거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코로나 전 10년 정도 환율 레벨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입니다. 즉, 우리가 2017년 전까지 한 7, 8년 동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대 놀았을 때는 그럴 때는 항상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밑에 바 차트가
위로 보이는 거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던 국면이고, 이렇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을 때가 원달러 환율이 강세 국면, 즉 1,100원대 주로 놀았던 거고, 최근에는 어떤 양상이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적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국면이죠. 그러면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금리가 더 높고 원화 금리가, 그러니까 달러 금리가 낮았는데, 지금은 한국 금리는 낮아지고 미국 금리가 지금 우리보다 더 높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러니까 1,300원, 1,400원 근처까지 가는 가장 큰 기저에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게 그냥 중요한 로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 높아서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전 10년 기준, 그러니까 1,100원대로 가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한국 원화가 달러보다 금리가 높아야 그 레벨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즉 미국이 한국보다 향후에 금리가 현재 높은 이 레벨이 향후에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즉 지속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국면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 10년 레벨인 1,100원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개입이 어떻게 되냐가 원화가 다시 1,100원대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일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한국의 GDP 성장률, 한국의 물가 전망, 그리고 한국의 한은 금리 전망,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 전망을 제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분기별 전망인데 먼저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 보면은 평균 분기별 0.5 정도 성장하는 걸로 수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물가는 현재 3% 전후인데 이 분기 단위로 계속 좀 떨어져서 한 2%대로 수렴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3.5 정도의 중앙은행 금리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말 25년 말 정도에는 한 2.5%까지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한 1% 정도 정책금리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내년 말 정도에 한 2.5%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한국의 10년 국채금리는 중앙은행 정책금리와 동일하게 향후에 한 1% 정도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요 검정 색깔이 미국의 GDP인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분기별 GDP인데 둔화는 되죠. 둔화는 되는데 아까 보이시나요? 한국 볼까요? 한국은 평균 0.5% 정도 성장할 거로 봤는데 미국은 둔화는 되지만은 분기별 성장률이 한 2%에서 한 1.5 정도 수렴을 하는 걸로 보여지죠. 요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고, PCE, 한국의 CPI죠. 미국 PCE를 보죠. PCE인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투자은행 컨센서스는 이렇게 내년 말까지는 한 2% 근처까지 수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에서 한 4.5 레인지로 움직이는데, 내년 초까지 이렇게 한 3.5에서 한 4% 레인지까지는 좀 둔화가 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2년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지네요. 2년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4.5에서 5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한 3.5까지는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다 이게 중앙은행 연준금리인데 이렇게 연준금리도 내년 한 중반 하반기까지는 한 4%까지 떨어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과 미국의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양국 모두 다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더 둔화가 되고 미국도 둔화는 되지만 한국보다 높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의 금리 전망, 10년짜리 금리 전망 보면은 이렇게 한 2.5, 현재보다 한 1% 정도 떨어질 거라 보여지는 반면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요 레벨에서 떨어지지만은 좀 제한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10년짜리, 그죠? 지금 한 4.3 정도인데 내년에 3%대 후반 레벨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을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10년 국채 금리만 놓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를 딱 볼게요.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아직 한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0.8 정도 높은데 글로벌 투자은행들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말 정도 되면 오히려 1.4% 정도로 더 확대가 되네요. 즉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한국도 금리 내려갈 건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 결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 기준은 한 0.8 정도 높은데 더 격차가 더 벌어져서 1.4%까지 격차가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전망들은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장 전망을 제가 컨센서스를 비교해 놓은 건데 어쨌건 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과 미국의 시장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연간으로 본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기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가죠. 분기별로 보면 현재 0.8에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차곡차곡 더 확대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현재 0.8인데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데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미국은 적어도 지속적으로 한국보다 더 고금리 국가고 한국은 저금리 국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2010년대, 즉 우리가 1100원대 환율이 움직였던 상황, 환경, 즉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환경으로는 다시 당분간은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1100원대 환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밴드란 세계적인 분석기관에서 원달러 환율을 1300원대로 적정 환율을 계산한 근거가 될 거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금리 내릴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갈 여지는 있지만은 옛날처럼 1100원대까지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1200원 한 중반 정도까지 정도가 회복되는 정도 수준을 보면 어떨까 싶고요. 현재 금리, 양국 간의 금리 갭이 현재처럼 유지가 되고 있거나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1,300원, 원달러 환율 1,300원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국 간의 금리 차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